세계 금융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은 역시 만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외신에 나온 그동안의 제롬 파월 사진은요, 좀 밑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선이 날아가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데, 오늘 외신을 장식한 제롬 파월 의장의 사진은 전부 대상을 노려보거나 작심한 듯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그런 뜻을 강하게 밝힌 건데요. 오늘 사실 연준 성명서 내용보다 시장에서 이 반응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빨간 선 친 구간 있죠. 화면을 바로 들어갈게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요때가 바로 오후 2시에 성명서 발표하자마자 지금 보시는 대로 수직 상승하는 이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변동성을 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FOMC에 대한 달러의 반응은 확실히 매파적이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이 결정됐으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여기에 따라서 뭐 3%까지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갭 상승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에 따른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만 봤을 때는 매파적인 반응이 맞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수렴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오늘은 일단 좀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FOMC 성명서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참 이 FOMC 성명서를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매번 FOMC 때마다 보고 해설을 했는데, 그때는 야,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점점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제는 야, 성명서에서 그래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글로벌 랩에서 미국의 이제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표현이 스트롱에서 마디스트나 마드리스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경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롱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뭐 딱 이 첫 문단만 읽어봐도 그래, 연준이 절대 이제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비둘기파적으로 응석을 받아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강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같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리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가 조금 꺾이려고 하는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베이지북을 통해서 본 그때 당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 국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매파적인 표정이 또 감지가 됐고요. 그런저런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글로벌랩에서 얘기했던 IOEP 그 초과 지준금에 대한 불이하는 금리도 2.2에서 2.4%로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읽어보신데 약간 매파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리스크가 많다고 언급했던 연준 임원들이 여기 금리 인상에 반대를 했을 줄 알았는데, 보시는 대로 전원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연준이 진짜 이제는 뭔가 마이웨이를 가기로 큰 마음을 먹었구나. 제롬 파월이 최근에 트럼프의 비판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런 걸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3, 6, 9, 12월 4번에 걸쳐서 나오는 연준 프로젝션을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은 GDP하고 인플레이션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의 어떤 경계감은 좀 있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조합이었다는 거죠. 경기 전망을 상향하면서 금리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금리를 따라 올린다 되겠는데, 경기 전망은 내리면서 금리는 올렸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최악의 조합이었고, 오늘 FOMC 성명서 발표되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중에 시장이 강한 하락세로 반응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내후년에는 실업률이 약간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결국 고용 시장도 내년이 피크가 되고 내년 후년에는 조금 이제 다시 고용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2.0에서 1.9% 포인트 1.9%로 0.1% 포인트 하향했고 여기 뭐 유가 하락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이제 통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점도표. 점이 있는 도표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 닷플라 점도표인데요. 점도표가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2월 거거든요. 요게 9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월, 9월, 12월, 9월. 자, 12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가 좀 한 단계 밑으로 이제 좀 하향이 됐죠. 그만큼 이제 연준 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금리가 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안 좋다. 이게 9월, 이게 12월인데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정 금리를 지난 9월에만 해도 3.25% 위로 봐도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5명씩이나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명, 3.25에서 3.5까지 바라봤던 현실적인 매파들도 지금 보시는 대로 12월에는 아예 싹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예 한 명도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제 이 전망으로 힘을 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번엔 올렸다는 건 어쨌든 부동으로 봤을 때는 매파와 비둘기 중에 매파가 좀 더 우세했다. 점도표의 적정 금리는 좀 아래쪽으로 쏠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 내년 금리 인상은 이제 적정 금리로 봤을 때 3번에서 2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은 CME 페드워치 같이 보겠는데요. 내년 3월 같은 경우는 다음번 금리 인상의 시점으로 꼽혔었는데 내년 3월 금리 인상의 전망은 지금 보시는 대로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6%,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29%였는데 이번에 10%대로 후퇴를 하면서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확실하게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대량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반응을 했느냐. 그 이유는 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외신 사진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축 처지고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웃는 사진, 자신 있게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들로 바뀌었다는 거는 연준의 이제 표정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 있는 반항.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만류나 비판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전체나 뭐 내년은 약간 내려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경제 지표의 일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은 금리를 올리기에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섰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치하고 금리 인상 횟수를 동반 하향했습니다만 이거는 시장이 바라봤을 때 이번 금리 인상하고의 약간 좀 득실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다. 이런 식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표현입니다. 매둘기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했는데 앞에서 보시는 대로 내년 금리를 하향한 거는 비둘기파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연준의 이 의지는 그래주얼, 꾸준히 금리 인상, 긴축, 그다음에 유동성 흡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걸 봐서 월가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이 진짜 뭔가 작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금리를 결국 3, 6, 9, 12월 4번을 올렸고 그다음에 내년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는데 월가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가 동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일단 졌고 그다음에 내년 3회가 2번으로 떨어진 거는 1승 1패다.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이제 건졌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본 사진인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금리 올리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제롬 파월은 정치적 고려는 1도 없었음.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죠. 트럼프가 비난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제 경제지에서도 금리 인상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통화 정책의 개입에 대해서 차단하는 원천 봉쇄를 해버렸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유가가 변동성을 탔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인플레이션의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상남자 내지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월가 현지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이어서 알아보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연준이 우리 편은 아니었다. 약간의 좀 배신감 느끼는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더 곤란한 게
성명서 발표는 물론이고 본인이 발언을 하는 기자회견 동안의 시장이 더 폭력적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월가 현지 전문가들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먼저